I had a pet lizard named George. He was cool, but he made me really bored. So I gave him to my mom, and she loves him very much because animals are better than people. 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7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71장입니다. 알고도 알지 못함은 좋지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이라 여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 문제가 없는 것은 병을 병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무지라는 말을 들으면 왜 부끄러움이나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시험 문제를 틀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단치는 그런 풍경이 떠오르고요. 성인이 된 뒤에는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되게 움츠러듭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모르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를 드러낼 용기를 잃고 아는 척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그런 태도겠죠. 이런 태도가 왜 위험할까요? 최소한 자기 보호 기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집단적인 사고나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고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 자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지식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많은 방면에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배웁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문제는 그 배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정말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인정을 안 하면 배움의 그런 기회가 사라지죠. 노자는 아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라는 거냐, 동양적인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냐, 그런 게 아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듯이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에 빈틈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를 방치를 해요. 이 틈새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주변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현대 역사학자 피터 버크가 쓴 무지의 역사라는 책이 있던데 이걸 보니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터 버크는 무지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면서 집단적인 무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두가 그런 무지에 합의를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요. 오스트리아에서 의사 제멜바이스라는 분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산욕열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원인이 의사들의 손에 묻은 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야, 우리 다 같이 손을 씻자.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동료 의사들이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까봐 두려워서 이걸 거부했대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 역시 의사가 균을 옮긴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런 집단적인 외면이 이어지면서 산모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계속되었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진실을 덮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은폐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더 오랜 기간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공포와 혼란은 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과장된 그런 낙관론이 참혹한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지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고집에서 비롯되죠. 다시 말해서 진실을 제대로 알 기회가 있어도 기득권이나 사회체제가 그 기회를 외면할 때 위험이 말할 수 없이 증폭이 되는 거죠.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비슷한 원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전부터 전해진 정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과 또 광활한 영토를 과소평가했어요. 야, 우리 군대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믿음이 사실상 아는 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어붙은 전장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수록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성경 역시도 이런 무지에 관한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요. 또 욥기 42장 3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은 신앙의 관점에서도 네가 정말 아는 그것이 맞니? 라고 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네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실제로는 깊이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라고 권장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을 세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우상이 돼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침략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지에 대한 자각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 우리 사는 사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SNS, 유튜브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넘쳐납니다. 게다가 요즘은 AI가 어마무시한 가짜들을 양산해낼 수 있잖아요. 왜곡이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는 팩트, 사실 이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로 우리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알고리즘이란 게 있잖아요. 사용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만을 골라서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다른 내용을 쉽게 무시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이른바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싶어 하는 정보만 골라보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라는 환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이 무지의 공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설명을 한다는데요.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요.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신을 한대요. 반대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움에 열려있는 태도를 취한다고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조직에도 적용이 되죠. 집단이 한 목소리로 야 우린 다 충분히 알아 라고 외칠 때 외부에서 제기되는 반박과 의심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난리 납니다. 병적으로 거부를 해요. 원천 차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보의 양, 올바른 정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야 나는 이 부분은 잘 모른다. 좀 더 알려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 정보를 제시하면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관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까? 귀 기울여 보자. 눈여겨 보자.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또 성가셔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믿음을 교정할 수 있고요.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피해를 덜 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효해요. 어떤 학문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사람이든 무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지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다를 수 있죠. 무지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배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반면에 무지를 감추면서 스스로를 속이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열과 대립이 많은 현재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전능한 척, 유식한 척, 다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고 질문을 던지고 모자람을 받아들이고 알려고 하는, 또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무지를 자각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풍부한 지혜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법이겠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보다 나는 잘 모른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더 배우려고 할 때 인간다움과 또 성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태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3차 토론을 또 봤는데 아이고,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좀 지긋지긋하네요. 노자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도 알지 못함은 좋지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이라 여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 문제가 없는 것은 병을 병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병을 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one needs to shut the fuck up. Molecules, shut the fuck